경기 화성 갑과 포항 남 울릉 등 두 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공단은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공단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이 바닥나 예방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일부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전염성 의료 폐기물이 규정을 어긴 채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원 폐기물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유해 폐기물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냉장시설도 없이 일반 폐기물과 뒤섞여 운반되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가 거꾸로 돌진하면서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떨어졌으니 차가 계속 이렇게 양방향으로 갔으면 그 사람을 싹 밀어가지고 진짜 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대형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수납원들이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요금을 내면서 승리하시 손을 만지거나 옷을 벗은 채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공사는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명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량에 가짜 고가 패딩 제품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이른바 차떼기 노점이 늘고 있습니다. 당국의 압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 취재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한 호텔 체인 베니키아의 일부 호텔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같은 건물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속칭 2차를 가는 장소가 되고 있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값이 비싼 기능성 미백 화장품 상당수가 저가 제품에 비해 주요 성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화장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나왔습니다. 제철 맞은 국내산 새우가 수입산보다 값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국산 새우는 풍년이 반면 외국산은 현지 양식장에 전염병이 번져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과 경기도 화성 등 두 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조금 전 끝나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화성갑 선거구 개표장을 연결합니다. 김세로 기자, 개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8시를 기해 재보궐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개표소에 투표함들이 속속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개표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율은 조금 전 7시를 기준으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나선 경기 화성갑이 30.1%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민주당 허대만 후보, 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대결하는 경북 포항남 울릉은 32.7%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8시 전에 투표소에 입장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최종 투표율은 조금 더 있어야 집계됩니다. 평균 투표율은 31.5%로 38.2%였던 지난 4.24 재보선 때보다 6.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체육관 개표소에서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 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입주 기업들을 살펴본 의원들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북한 측은 고위 인사 등의 영접 없이 개성공단 실무진 5명이 의원들을 맞았습니다. 의원들은 공단 현황 등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입주 기업들을 둘러봤습니다. 신발과 의류 생산 공정을 살폈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인사도 전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7년 됐습니다. 7년? 베테랑이시네. 기업인들은 바이어 이탈 등의 이유로 과거 80%였던 가동률이 재가동 후 30%로 크게 떨어졌다면서 안정적인 운영 보장과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배수장과 소방서 등 기반시설까지 살펴본 의원들은 7시간 동안의 시차를 마치고 오후 4시쯤 귀환했습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입주 기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내일부터 열리는 외통위 국감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추가 검토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투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푸틴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러시아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기자입니다. 북한 경제개발의 핵심 중 하나인 라진. 러시아 핫산과 5년 만에 철도로 연결돼 본격적인 개발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 라진 핫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 기업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 시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는 다음 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분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낮은 항만 개발과 물류 사업에 우리 자금이 투입되면 사실상 대북 우회 투자 성격의 남북한 러시아의 새로운 합작 모델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러시아에서 석탄이나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 물류회사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해온 제재 원칙을 스스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충입니다. 일부 지역 보건소들의 독감 백신이 동의나 예방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약 30만 명이 무료 접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몇 보건소에만 백신이 떨어진 이유, 박주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이 마감됐다는 안내문 앞에서 노인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여기서 못 놔둔다니까. 그거 홍보도 안 되죠. 이거 무슨 짓이냐 이게요. 날씨는 춥고 그래서 그냥 빨리 맞아야 될 텐데 어째 이렇게 약이 떨어지나. 경기도 45개 보건소 가운데 부천과 용인 등 15개 보건소가 이미 동이 났고 다른 15개 보건소도 이번 주 내로 소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일부 지자체들이 백신 물량을 작년보다 적게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백신 도매상들이 보건소보다 2, 3천 원 더 받을 수 있는 병의원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 구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이 공급 과잉이던 작년보다 공급량을 4분의 1가량 줄인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매 쪽은 제약회사가 없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병의원 쪽에 빼달라고 난리가 나는데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현재 전국 보건소의 독감 백신 확보율은 94%, 6%에 해당하는 30만 명은 서너 배 비싼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당분간은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한 번 사용한 주사기나 피 묻은 거즈. 자, 이런 의료 폐기물들은 2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관리 규정들을 비웃기는 하듯이 의료 폐기물들이 전국 곳곳으로 위태롭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폐기물 처리장. 의료 폐기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6시간 뒤 300여 킬로미터를 달린 트럭이 도착한 곳은 경북 고령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차. 환경청 단속반과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업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좀 많은 사람인데 사진 찍어. 나는 많아. 트럭 짐칸을 살펴봤습니다. 빨간색 문양이 찍힌 용기, 전염성 폐기물입니다. 오염된 혈액 폐기물 용기도 문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일반 폐기물과는 격리 운반해야 하는 폐기물들입니다. 병균 증식을 막기 위해 4도 이하로 냉장 운반해야 하지만 냉장 장치는 꺼진 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사과 이 양반아, 때로는 당신들이 차가 다니고 고장 안 나? 병원들이 값싼 처리 시설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원정 폐기를 하는 실정. 그러나 그 과정은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전염병동에서 나오는 격리의료 폐기물이나 사람의 수술 후에 떼어낸 조직 물류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만 2차 감염의 우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의료 폐기물은 12만여 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선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불가마 화덕이 폭발해 손님들이 다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찜질방 사우나 많이 찾게 되는데 안전 점검 필요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던 손님들이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로부터 이곳저곳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 사우나에 있는 불가마실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내는 장치인 화덕이 폭발했습니다. 찜질방에 유리가 요만한 보이는 게 이제 거기 유리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 터져갖고 그거 파편 맞아갖고 좀 다쳐서 병원에 지금. 이 사고로 61살 하모 씨 등 2명이 손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폭발음에 놀란 손님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덕 안의 수증기가 팽창하면서 화덕병 유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마 안쪽의 화덕에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 압력 연료를 태우면 다른 곳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져 유리가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증기 화덕이 수증기 압력 팽창으로 해가지고요. 네, 추정되는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압력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증기가 팽창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화덕 입구가 유리로 된 곳은 반드시 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네, 브레이크 풀린 대형 화물차가 도심에서 차량과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좌충 우돌, 비탈길을 돌진해 내려오는 화물차. 경찰 단속도 속수무책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5톤 대형 화물차가 도로를 지그재그로 후진해 내려오며 전신주화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거꾸로 미끄러지다 가속도까지 붙었습니다.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던 화물차는 인도의 행인들을 덮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되게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차가 계속 이렇게 양방향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싹 밀어가지고 진짜 별 큰 사고가 났어요. 올해 초에도 후진하는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였고 지난해에는 레미콘 차량에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바퀴에 고인목도 받치지 않은 채 세워놓은 대형 차량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 화물차의 도심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경찰 단속도 사고가 일어난 직후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이 가는데 건너물 보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죠. 대형 차량의 제동장치 불량으로 난 사고는 최근 3년 동안에만 280여 건, 사상자는 64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멋대로 옷을 벗고 변태 행각을 벌이는 일명 바바리맨이 고속도로 요금소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낯뜨거운 행동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도착한 한 운전자. 바지를 벗은 속옷 차림입니다. 거스름돈을 기다리는 사이 요금소 여직원을 자꾸 쳐다보며 신체 노출을 반복합니다. 아니 꽁지덕거리는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쳐다보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걸로 이제 느끼고 가는 거다. 다른 운전자는 아예 바지를 내리며 노골적인 행동을 연출합니다. 요금소 여직원을 노리는 일명 고속도로 바바리맨들입니다. 엄청 많죠. 휴증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 일을 한번 당하게 나면 요금소에서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습적인 노출은 물론 거스름돈을 주는 직원의 손을 더듬거나 야한 농담을 하는 등 성추행 방식도 다양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여직원의 60%가량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로공사는 주요 요금소마다 설치된 녹화용 CCTV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금소에 기록된 차량 번호를 이용해
성추행 혐의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할 방침입니다.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이곳 고속도로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성폭력범들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가짜 유명 제품 이른바 짝퉁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이른바 차떼기 노점이 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염규현 기자가 단속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 굳게 닫힌 셔터를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안에 의류 수백여 점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몽클레 의류. 대부분 한 벌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산 패딩 점퍼들. 한켠에는 재봉틀과 붙이다만 고가 상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몽클레 상표들을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쪽에 붙여가거나 중국 등지에서 헐값에 옷을 들여와 명품 상표만 붙여 되파는 이른바 상표가리 창고입니다. 상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짝퉁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그런데 창고 밖에서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한번 이제 나오세요. 이제 다 봤습니다. 이 여성은 상표가리가 끝난 옷을 차에 옮겨 싣다가 단속반을 발견하고선 허겁지겁 차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전화 그만하시고. 1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결국 강제로 차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 현시함부로 상법부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잡자고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난 모르는데. 설마 안 가졌는데. 차문을 잠그면 압수가 어렵고 도망치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에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실어놓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조금씩 노점으로 실어다 파는 이른바 차떼기 노점들이 서울 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일단 노점 같은 경우는 소량씩 받아서 팔고 있기 때문에 검거된다 하더라도 근절이 되질 않는 거죠. 특허청은 적발된 짝퉁 제품 3,400여 점을 압수하고 서울시에 차떼기 차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마트에서 장 본 물건 가운데 한두 개 깜빡 잊고 계산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손님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 온갖 협박을 해서 물건 값의 100배를 뜯어낸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형마트 사무실. 60대 여성이 직원에게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습니다. 깜빡 잊고 계산을 안 한 500원짜리 오이 하나가 장바구니에서 발견되자 직원이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며 5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8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계산 안 한 30대 주부는 물건값의 100배인 80만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취나물 2,000원어치를 가지고 가려다 잡힌 40대 주부는 65만 원을 물어준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정문이 보더라고. 2,000원짜리 그 취나물을 갖고. 깜빡했다며 물건값을 주고 가려 해도 다시 앉혀놓고 협박하는가 하면 물건값의 100배는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소연하면 휴대전화를 뺏었습니다. 나를 계속 앉아가니까 뒤에 회사에 들이다니는 애가 가부를 해갖고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사간 거예요. 경찰에 입건된 마트 사장 59살 정모 씨와 직원 7명은 2년 7개월 동안 물건값을 계산 안 한 손님 49명을 협박해 3,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야지. 그래도 그게 사실인데도 잘 수밖에 없죠. 마트 사장은 아침 조회 시간에 물건값의 100배를 뜯어낸 직원에게 받은 돈의 20%를 특별 보너스로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집에서 난동 피우던 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하자 아예 흉기를 들고 경찰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주차장 한켠에 있던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다짜고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경찰은 이내 이 청소년을 제압했지만 57살 이병일 경위는 어깨 등을 찔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도 손을 다쳤습니다. 갑자기 달려들면 저희들을 찌르려고 이제 하려 해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넘어뜨려가지고 수갑까지 채워서 검거했던 것 같습니다. 18살 최모구는 가출 나흘 만인 어제
흉기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군은 아버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이곳 주차장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군은 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여자친구를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며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연속기획 코피노의 눈물. 어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코피노가 10년 새 10배나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배경에 한국인으로서 참 망신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영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아일라 양은 지난 여름 한국 남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7살, 미성년자이던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I want to go home. He don't like me to go home. He already wants something in his mind ba na he wants to rape me. 이 남성은 임신한 아일라 양에게 자신을 고소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얼마 뒤 한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He promised to my parents that he will support the baby. He didn't show he was gone. 성폭행뿐만이 아닙니다.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세부의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눈에 띄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업소에선 종업원이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Many Korean, yes, Japanese, but Japanese only small. 여기서 일하는 여성 상당수는 한국 남성에게 버림받고 양육비를 벌러 나온 코피노 엄마들입니다. 2011 and then I got pregnant and then he ran away. Me here. Very bad. How can you make for your baby? Working here. 애기 아빠는 나쁜 놈새.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다시 코피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매매를 하는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피임기구를 꺼려하는 탓에 유흥업소 여성을 임신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any Korean baby. Almost. Other Korean no use condom. 또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에선 낙태가 금기시돼 코피노를 임신하면 그냥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광이나 유학 등으로 필리핀에 머무는 한국인이 10년간 4배나 는 것도 코피노가 급증한 이유입니다. 이런데도 현지 여행사들은 성매매 관광 상품을 앞세워 끊임없이 한국 남성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여행사, 그러니까 그 패키지 상품에도 라이프포어라는 게 있는데 보통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오늘도 이 세부의 밤거리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의 네온 사인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성매매로 검거된 한국인의 수는 총 250여 명. 전체 외국인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베니키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의 약자로 한국에서 보내는 최고의 밤이란 뜻인데요. 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입한 토종 호텔 체인의 이름입니다. 정부 예산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이른바 러브 호텔식 영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박철현, 왕종명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베니키아 체인 호텔. 버스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이 로비에 가득합니다. 로비는 지하 룸살롱과 연결됩니다. 성매매를 하는 룸살롱입니다. 주대는 31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 추가가 돼요. 거기서 한 달 이상 가시게 돼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룸살롱 위층의 호텔 객실. 주요 고객은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아까 같이演技 시간에 여기 자꾸 여기다 짐 놓고 술 마시다가 나 왜 토야. 일본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돈이 이상해요. 중국인들은 술 되게 잘 먹던데? 호텔과 룸살롱의 업주는 다르지만 사실상 공생관계입니다. 밖에서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10만 원이에요. 저희는 이제 직원 지시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반인을 안 받아. 그래서 몇 층까지는 받고 2층까지는 비용. 지방의 한 베니키아 체인 호텔 룸살롱. 올라가면 총 30만 원. 호텔도 3개서. 주 고객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묵어서 술을 먹으러 오기보다는 접대를 받으러 많이 오지 이제. 외국인 손님은 술값이 더 비싼데 그 차액은 룸살롱을 소개한 가이드 몫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손님이 여기 룸살롱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수익의 룸살롱이 발생하는 그 매출 몇 프로를 주기로 하고 데려가요. 밤에는 성매매 장소였다가 낮에는 이른바 러브호텔식 대실 영업도 합니다. 대실은 얼마예요? 대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호텔 측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정도의 뭐 어떤 영업 제약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이제 탈퇴한다는 이제 약국은 거기서 벗어나는 뭐 그런 좀 생각인 것 같아요. 취재 결과 전국 63개 베니키아 호텔 중 성매매가 가능한 융업소가 들어가 있는 곳은 모두 9군데, 약 15%에 달합니다. 문제의 호텔에선 베니키아 체인 선정 이전부터 룸살롱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베니키아에서 지적하진 않았나요? 문제는? 그걸 했으면 하질 않았겠죠. 애초에. 관광공사는 성매매 영업을 몰랐다고 합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대부분. 선정 때는 물론 해마다 감사를 하지만 룸살롱의 변칙 영업은 평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설 이용 위주로 암행 검사만 하기 때문에 호텔 내의 유흥업소에서의 불법 영업 유무는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룸살롱 성매매가 확인된 호텔 중 3곳은 지난해 암행감사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호텔 체인 베니키아가 있잖아요. 가격도 서비스도 참하게 믿고 체크인하세요.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베니키아. 홍보부터 예약, 직원 교육까지 관광공사 지원을 받는 베니키아 호텔 체인에 투입된 예산은 5년간 100억 원. 하지만 인지도는 20% 수준이고 객실은 절반 정도 비어있는 호텔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무 빡빡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임대업자도 고객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수익을 쫓는 일부 호텔의 일탈 영업과 운영 당국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숙박시설에 대한 빗나간 인식을 갖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100일 앞두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도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 발목을 다쳤는데 몸 상태가 70% 정도 회복됐다면서 밝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피겨 여왕의 얼굴에 부상의 그늘은 없었습니다. 통증도 많이 사라졌고 차질 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필드 점프는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통틀어서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태를 지켜본 주치의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때 뼈에 손상이 왔던 거는 이제 거의 다 회복한 것 같고요. 올림픽 때까지는 뭐 큰 부상 없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랑프리 시리즈 불참으로 놓친 실전 감각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12월에 열릴 3차례의 B급 대회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실력도 점검하고 자신감도 회복할 계획입니다. 새 프로그램도 이미 몸에 익숙해진 상태. 호흡이 긴 프리스케이팅에서 강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체력 소모가 예상되지만 완벽한 무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이자 제 은퇴 무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즐겁게 좋은 경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피겨 여왕의 마지막 도전. 이제 올림픽 2연패로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피부를 희게 해준다는 미백 화장품이 아무래도 비싸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기능 강조한 비싼 미백 제품 상당수의 성분 함량이 저가 제품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민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백화점 화장품 코너.
미백 화장품에 대해 문의하자 가격이 비싼 제품부터 추천합니다. 팩트라기보다 앰플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케어를 해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은 미백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케어하시는 게 틀려요. 한국소비자원이 15개 브랜드의 저가와 고가 미백 화장품을 비교한 결과 8개 브랜드가 주요 성분 함량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고가 제품은 저가량보다 4배가량 비쌌지만 미백 성분 함량은 같았고 스킨푸드와 헤라 역시 비슷한 성분의 가격만 최대 2.5배 차이 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고가 제품의 경우 저가 제품에는 없는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어 미백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백 제품을 써본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효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로드샵도 써보고 백화점에서 비싼 고가 화장품도 써봤는데 사실 이렇게 막 와닿는 차이는 크게 못 느끼겠어요. 또 28개 중 16개 제품은 향료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11개 제품에선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값비싼 제품만을 선호하기보다는 제품 정보를 꼼꼼히 따져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인터넷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항명 사태로까지 번지며 검찰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재판에서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였는데 여기에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퍼나르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더해진 겁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 5천여 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퍼날랐다고 주장했고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5만여 건이 넘는 트위터를 모두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뒤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주장과 항명 논란이 불거져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지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따라 많게는 9명, 적게는 5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최근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견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시인.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 부산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 무죄 의견이 나온 전북 지역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86.3%. 만장일치 유죄 의견이 나온 부산 지역의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59.8%입니다. 배심원단이 해당 지역 주민들 중 무작위로 추출되는 현실에서 이런 지역 민심이 법적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배심원단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나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심정적인 재판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 구성 방법이나 국민참여재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일부 판사들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종종 내놓으면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불량식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이번에는 발암물질 색소로 범벅이 된 오렌지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최대 농산물 시장, 중국 최고 품질로 유명한 장시성의 오렌지가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나왔습니다. 노랗게 익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오렌지는 알고 보니 왁스로 광택을 내고 생장 촉진제를 주입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유통업자들은 채 익지도 않은 오렌지를 한 달 먼저 팔기 위해 껍질 색깔을 노랗게 만들어주는 공업용 색소인 수다논까지 발랐습니다. 이 색소는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등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중국에선 고추장과 오리알 요리에도 첨가돼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식품 안전 위반을 엄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폭리를 노린 상인과 유통업자 탓에 먹거리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수입산에 밀려서 보기 힘들었던 국산 새우가 요즘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국산 새우가 많이 잡혀서 수입산보다 값이 싸졌기 때문인데요. 모처럼 제철 새우 맛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양효골 기자입니다. 그물을 걷어올리자 살이 오른 새우가 쉴 새 없이 끌려 올라옵니다. 가을 제철을 맞은 국내산 흰다리 새우입니다. 수입 새우보다 20% 가까이 큰 몸집에 수확량도 크게 늘어 가격은 예년보다 10% 이상 싼 킬로그램당 18,000원까지 내렸습니다. 풍작이죠. 아주 건강해요. 또 튼튼하고 크기도 다른 거에 비해서 특출나게 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태국산은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상황. 올여름 태국 새우 양식장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생산량이 40%가량 감소하자 사상 처음으로 국산이 수입 새우보다 싼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최근 수입 새우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국내산 양식 새우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안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도 국내산 새우 인기몰이에 한몫했습니다. 국내산이 만약에 활성화되고 많이 나온다면 믿고 먹어야죠. 그리고. 제철 가을 별미에 캠핑족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새우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수산물 판매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외국 정상들에 대한 도감청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국 정상을 감시하는 건 첩보 활동의 기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미국 양대 정보기관의 한 축인 미 국가정보국의 수장이 외국 정상에 대한 정보 활동은 정보기관의 기본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I learned in Intel School in 1963, that this is a fundamental given in the intelligence business, is leadership intentions.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을 사실상 시인한 클래퍼 국장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 역시 미국에 대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미 국가안보국의 알렉산더 국장은 국가안보국이 유럽의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We and our NATO allies have collected in defense of our countries and in support of military operations. 이날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외치며 감시를 중단하라는 방청객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감청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들 국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로 48번째를 맞은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여성이 일과 육아를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LPGA에서 6승을 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박인비 선수. 한국 여성의 위상을 높인 박 선수가 전국 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박 선수처럼 여성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정보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까지 늘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충과 보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의 안전과 자아 실현은 국민 행복의 출발이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4대 사회학과 여성과 어린이 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성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하나로 모이면 국민 행복 시대에 문을 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밤낮으로 사기 행각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낮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은행들 문 닫는 밤에는 음란 채팅하는 남성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수십 장의 카드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카드를 넣고 돈을 넣었다 뺐다. 30분이 넘도록 입출금을 반복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뽑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려던 겁니다. 범인들이 수십 차례 돈을 뽑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CD기 거래 내역서를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틀린 계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신용불량자 2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1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저 한 곳에서 오래 안 쳤는데 이번에는 한쪽에서만 너무 세차를 많이 해가지고 은행이 문을 닫는 밤에는 음란 채팅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한 뒤 상대방 휴대전화를 해킹해 연락처를 알아내고는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돈 못 보내니까 욕설을 하라고 했더니 지인들 휴대폰 해갖고 막 이상한 문자들이 막 가는가 봐요. 야한 사진이라든가 욕 같은 걸 해갖고 막. 경찰은 이렇게 뜯어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33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과 달아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요즘 돌잔치다 결혼식 초대다 해서 진짜인지 헷갈리는 각종 문자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된 사기 문자에 경고 표시를 붙여주는 방안이 시범 운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교통법을 위반했다. 독도를 사랑해달라. 연말을 앞둔 최근엔 건강검진 받으라는 문자까지. 모두 무심코 버튼을 눌렀다가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스미싱 사기들입니다. 피해가 갈수록 늘어 올해 상반기엔 2만 건 발생했고 피해액이 44억 원에 이릅니다. 황당하면서 좀 화도 많이 나고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불안하죠. 번호도 가짜라 알아채거나 추적이 어렵습니다. 보내시는 분이 임의로 전화번호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012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번호를 사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싱은 대부분 휴대전화로 보내지 않고 컴퓨터로 대량 발송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록이 남습니다. 인터넷에서 왔으면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발신 문자인 웹 발신이란 경고 표시가 붙게 됩니다. 내일부터 SKT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엔 다른 통신사도 확대 운영됩니다. 미래부는 문자의 발신 번호도 맘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최근 태양에서의 흑점 폭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모인 X등급의 폭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신교란과 전력망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올 하반기, 바로 지금이 고비라고 합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태양 흑점 폭발 규모로는 가장 강력한 X등급 폭발이 또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통신 두절까지 나타날 수 있는 3단계 전파 교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엿새 동안 이런 X등급 폭발만 4차례나 잇따랐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뒤따르는 고에너지 입자의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 전리층이 일부 교란되고 일부 항공기는 위험 지역을 벗어나 항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 방향으로 분출된 태양대기, 이른바 코로나 물질이 내일 지구에 쏟아지면서 전력 시스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력망이나 위성에 약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지자기 교란 1등급 가능성이 50%에 이릅니다. 이런 강력한 태양 폭발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올해가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극대기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 말 정도가 최대 극대기가 되지 않을까요? 2010년 한 차례도 없었던 X등급 폭발은 올해 이미 8차례로 급증했고 그 절반은 최근에 몰렸으니 당국은 당장 앞으로 2주일 다음 달 중순까지는 태양 폭발이 빈번할 걸로 보고 관측경보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단청 훼손 등 부실 보건 시비가 일었던 숭례문 복구공사에 대한 종합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료와 건축 분야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청 점검단은 오늘 첫 번째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빙상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치 올림픽에 대한 금빛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여기저기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상황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시합 때 이승훈 선수가 먼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메달을 획득하고 그 두 번째 또 하고 동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은 이상화는 올림픽 2연패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m 기록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부담도 어떻게 즐기면 그것도 저한테 오히려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1, 2차 월드컵에서 연달아 금메달 3개를 휩쓸며 최강 전력을 과시한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도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단점은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금메달 4개 이상, 올림픽 3회 연속 7위 이내 달성을 목표로 내건 대표팀. 곧바로 맹훈련에 돌입하며 소치의 금빛 영광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현대 야구는 데이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실전에 활용하는 데이터 야구의 오묘한 세계를 김한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류현진이 바깥쪽 꽉 찬 직구로 삼진을 잡아내 실점 위기를 넘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결정구엔 과학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 타자의 약점과 구심의 볼 판정 성향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자료들은 류현진이 낯선 무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분석원들은 각종 장비로 투구 궤적과 타구 방향, 사소한 습관까지 현미경처럼 잡아냅니다. 삼성 투수 윤성환이 유난히 두산 타선에 고전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1년치를 뽑다 보면은 거기에 강약점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수는 어느 코스로 어떤 구질을 던지는 게 유리한지 알 수 있고 야수는 타구의 방향을 예측해 수비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이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선수 간의 분석원 간의 코치분들 간의 감독님 간의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게 제일 큰 겁니다. 네, 그것이 안 되면 데이터가 아무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직관과 경험의 토대 위에 과학의 힘을 결합한 데이터 야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리듬 체조 요정 손현지 선수가 농구 코트를 방문해 팬들과 만났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다시
다시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지만 공기 자체는 좀 서늘했죠. 내일 아침은 약간 더 쌀쌀해집니다. 오늘보다 최고 5도가 더 낮아져서 대관령 0도, 서울은 5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은 햇살이 따스해서 1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의성 경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면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내일 서울과 중서부, 경남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음 또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수험생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하늘에는 다소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츰 완화되겠고요. 밤새 내륙 일부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다소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 5도, 철원이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늘에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네, 수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